안녕하세요.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저희 특성화고 그리고 예체능계 그리고 진로 상담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2014 대입 합격 특성화고 상담을 주제로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은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대학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죠. 자, 그동안 입시 전략을 세우는데 많은 고민이 있었을 텐데요. 오늘 특성화고 수험생들 특히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청원여고 연구부장이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문수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이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최고의 진학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경복비즈니스고등학교에 계신 서홍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서홍석입니다. 네, 그리고 염광여자 메디테코 진로 진학 상담교사십니다. 이원복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원복입니다. 네, 이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여러분들 입시 정보에 대한 갈증 많으셨을 텐데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자신감도 얻고 해결책도 함께 찾아가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 역시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우리 학생들의 사전 접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학생이 보내준 자료를 토대로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해서요. 그 내용을 이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미리 해주셨습니다. 그 분석 내용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저는 멋진 비서를 꿈꾸는 고3 학생입니다. 멋진 비서 좋습니다. 이 진학을 꿈꾸고 있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네, 제가 입학사정 문제를 생각하는데 인문계 친구들과의 경쟁에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입학사정관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평균 내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1.5등급, 수학 1.25등급, 영어 2등급, 국영수사는 1.64등급이고요. 전문교과는 2등급, 전교과 평균 1.87등급입니다. 11월 달에 보았던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을 보면 국어 B형 3등급, 수학 A형 4등급, 영어 A형, 이 특이하게 A형을 봤습니다. 1등급, 직업탐구 영역은 두 과목 평균 4등급으로 평균 3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비교 활동입니다. 예. 그 비교과 활동을 보면 2학년 1학기에 학급 회장을 역임했고요. 2학년 때는 영상물 및 인쇄 광고 디자인반 활동을 했습니다. 방과후 학교는 총 316시간, 굉장히 많이 했죠. 봉사활동은 총 134시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독서 경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한자 경시대회와 수학 경시대회, 또 교내 정보능력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행상도 수상했습니다. 또한 자격증은 전산회계 2급과 ITQ 한글 엑셀에서 A등급, ERP 회계정보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1지망은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2지망은 건국대학교 경영정보학부, 3지망은 명지대학교 경영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비서의 꿈을 가지고 있고 역시 경영 계열로 좀 진학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쌤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학생에 대한 성적을 내신 성적과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그리고 모의수 등을 통해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을 분석해보면 전교과 평균 1.87등급으로 매우 우수한 학생입니다. 성적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는 2.58등급이었는데 2학년 2학기에는 1.6등급으로 내신 성적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학생입니다. 또한 1학년 1학기 때 회계 원리 과목이 5등급을 나타낸 굉장히 취약한 과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방과후 학교 수업을 통해서 1학년 2학기 때는 전산회계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그 다음 2학년 2학기 때 전산회계 과목에서는 2등급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잘 활용하고 있는 학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학생이 수시 지원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는데요. 수시 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학생부 성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가 아직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 준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성화고등학교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각 학과별로 모집하는 인원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의 약간의 차이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의 상태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비교과를 분석해 보면 2년 동안 독서 경시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이 있다는 점과 그다음 2학년 때는 학급 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급 안에서 갈등이 있었던 것도 해결한 경험이 있고요. 그다음 학급에서 반별 경시대회나 경진대회가 있으면 학급이 수상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한 경험이 있고요. 또 선행상을 수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인성이 우수한 학생으로 평가되니까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예, 또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염두에 두니까 전공 적합성이 이제 제일 중요한데요. 좀 진로 희망 사항을 보면 비서가 지금은 희망인데 1학년 때는 회사원이었어요. 그래서 학생한테 이제 궁금한 점은 왜 비서가 되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서의 꿈을 어떻게 해서 갖게 됐나요? 아, 네. 제가 2학년 때 회장을 하게 됐는데요. 네. 그때 회장 일을 하면서 선생님이 바쁘셔서 제가 많이 일을 도왔어요. 그래서 칭찬도 많이 받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도 많이 받았는데, 아, 네, 그때 옆에서 보좌하는 직업이 제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예. 진로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난다면 좀 좋은 평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예,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목표도 있고, 그다음 비서를 했으면 하는 이유도 있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도 굉장히 충실한 학생이니까 그 학교 생활에서 충실히 활동했던 것과 목표와 이유들을 자기소개서에 자신만 할 수 있는 나만의 이야기, 스토리를 만들면 입학사정관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모의 수능 분석인데요. 그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국어는 3등급이고 수학은 4등급이고 영어 A형을 봐서 1등급이고 직업탐구는 4등급입니다. 근데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수학 A형이 5등급으로 성적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 수학 A형이 5등급으로 떨어지고 나면 이 학생이 정시 모집에 지원할 때 4개 영역을 지원하는 대학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포기했을 경우는 3개 영역을 지원하는 대학이 될 텐데 그러면 제일 잘 진학하게 되면 덕성여대 정도와 성결대학 정도가 되고 타 대학 같은 경우는 지원이 조금 힘들어질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다음 직업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현재 4등급이지 않습니까? 작년 수능에서 18,000명 정도가 응시했었는데 상업정보계열 학생들이 한 10,000명 정도 응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탐구 영역이 4등급을 맞으면 정시에서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는 취업을 나간 학생도 있고요. 또 재수생들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국어, 영어, 수학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직업탐구 영역은 취업생들이 나가버렸기 때문에 또 응시인원이 적어지죠. 네. 그럼 이제 좋은 등급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직업탐구 영역은 무조건 만점을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왜 A형을 응시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 영어 A형을 선택했던데 네. B형은 풀어봤었나요? 어떤가요? 아, 네. 제가 원래 공부는 B형으로 하는데요. 학교에서 B형을 안 나눠줬어요. 왜냐면 B형을 보는 학생이 너무 적어서요. 아,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학교에서 A형을 줘서요. 그렇게 봤어요. B형으로 보긴 했습니까? 그러면 따로 네, 따로 봤어요. 몇 등급 정도 예상이 될까요? 3월 모의고사 봤을 때 2등급 나왔어요. 선생님, 영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예. 그러면 선생님 B형 선택이 좀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근데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활동도 정말 우수하고 인성도 정말 대단한 학생인데 제가 좀 느끼는 건 정말 성적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1.8등급, 2.8등급이었죠. 2등급 후반이었는데 2학년 가면서 1등급 중반까지 가는 게 대단한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중앙대, 건국대, 명지대를 희망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합격 가능성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단 학생이 제일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중앙대학교인 것 같은데요. 좀 슬픈 소식을 먼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수시 1차에서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선발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정시 나군에서 수능 100% 전형으로 선발하는 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영학부는 올해 특성화고 특별전형에서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의 기준학과가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경영정보과인 걸로 지금 나타나는데 경영정보과 학생들은 도시계획 부동산학과하고 국제물류학과에서만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렇게 변경된 거를 꼭 숙지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은 중앙대학교에서 AB형에서 국어는 B형, 수학은 A형, 영어는 B형을 봅니다. 이걸 저는 밥이라고 부릅니다. BAB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직업탐구 영역을 반영하니까 어차피 영어 B가 지금 2등급 정도 나오면 열심히 할 수 있는 학생이고 나군에서 뽑는 인원이 중앙대학교가 상위대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네. 수능 성적 향상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KU 기획운동 전형이 특성화 고교 특별 전형입니다. 1단계에서 서류 100%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면접평가 50%가 반영됩니다. 최장력 기준이 없어졌고요. 작년에 있었습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지원자의 인성, 아주 훌륭한 학생이죠. 전문성, 사회성 등을 평가하고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 등에 대한 근거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별히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성신의 교육 이념으로 삼고 신지식 경제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니까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이 아니고요. 적성고사 전형입니다. 수능 최장력 기준은 없고요. 적성 출제 영역이 언어하고 술인데 술이 안에 사고력이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교과 적성이 좀 아닌 점이 있습니다. 점수는 45점, 55점이 되고요. 학생부 성적이 이 학생이 좋은 편이고 수학도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적성고사를 보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한 중앙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변경사항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셔야 되겠고, 건국대와 명지대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좀, 앞으로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입에 임하는 것이 합격 가능성을 더 높일 수 있을지 선생님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하는 것과 적성고사를 준비하는 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은 지금 어떤 활동을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1학기 기말고사 내신 성적을 당연히 향상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 본인이 활동했던 걸 가지고 서류를 작성하는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본인이 했던 내용들을 하나씩 기록해보면 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대학에서 건국대 같은 경우도 면접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지 한번 연구해보고 모의 문제를 만들어보고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 적성고사 전형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게 너무 쉽습니다. 일단은 전형 유형을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은 하루에 2회 정도의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중앙대학교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 수능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BA, B형, 밥과 직업탐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EBS 교재하고 기출문제를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 말씀대로라면 단기적으로는 내신과 서류 관리를 좀 해라라는 거죠. 이제 중기적으로는 면접이나 적성고사 같은 대학별고사 준비를 해라.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수능 성적 향상에 좀 힘을 써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 우리 학생한테 맞는 대학과 전형이 있다면 어떤 대학이 좀 있을까요?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같은 경우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과 경쟁할 수 있는 입학사정관 전형을 지원하지 말고요. 면접에서 많이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가 일단 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가 있는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이고 학생부 60%와 서류 40%를 반영하는데 특별히 여기는 학생부 성적을 별도로 60% 반영합니다. 그리고 내신 등급이 상승하고 있고 성적이 좋기 때문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모집 인원이 12명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장력 기준이 수능 2개 영역의 100분위 합이 160 이상인데 아까 영어도 2등급이 나오고 직업탐구도 공부해서 1등급을 맞으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경영학부 같은 경우는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으로 특별히 준비할 게 없습니다. 지금 최장력 기준도 통과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학생부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3개 과를 합쳐서 1명을 선발했는데 올해는 모집 인원이 6명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 추천한 대학이 조금 낮은 대학으로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를 추천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학생부 100% 전형이고요. 수능 최장력 기준은 1개 영역 4등급인데 벌써 통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경영학과 합격했던 아이의 수시 성적을 보면 3.38 등급이니까 지금 성적으로도 능히 합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일단은 이 특별 전형을 좀 누려봐라라는 선생님 조언도 좀 귀 담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이따가 혹시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예, 이제는 저희 방송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업탐구 준비 열심히 해서 한번 우리 1등급 만들어 보죠.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네.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비서가 꾸민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상승세에 있는 3학년, 내신 성적을 3학년 1학기까지 꾸준히 잘 관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시를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요, 수능 성적 향상에도 신경 쓰시되, 특히 수학과 직업탐구 과목에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적합한 전형을 입학사전 전형과 적성고사 전형을 준비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 점수로는 수시에는 국어 B, 수학 A, 영어 B, 직탐 중 2개 영역 100분위학을 160 이상으로, 그리고 정시에는 동일한 영역으로 2개 영역 등급합을 4 이내로 목표로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전형으로는요, 수시에 특성화고 특별 전형으로 숙명여대, 국민대, 성공회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청원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교과를 가르치고 있는 박성준이라고 합니다. 허울뿐인 세계화라는 책을 가지고 교과 시간에 활용해서 상당히 아이들로부터 호응을 얻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책을 권유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과학은 사람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위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 분야가 정치니 경제니 사회니 문화니 여러 가지 많지만 여러 가지 아울러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 책은 현재 지구촌 공동체 사회가 되었는데 이런 세계화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권하는 바입니다. 학생 여러분, 참 바쁘시죠? 그렇지만 학생 여러분은 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과학 분야의 독서는 이 책, 허울뿐인 세계화, 이곳으로 독서하기 바랍니다. 자, 학생 여러분, 화이팅!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시간을 좀 마련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물리치료소가 꾸는 고3 학생입니다. 네, 요즘에 공부하기 힘들진 않아요? 좀 힘들어요. 예. 진학과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대학 진학할 때 정시가 유리한지 수시가 유리한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직 어떤 방식을 택해야 될지 고민인 것 같은데,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학생은 1, 2학년 내신 성적 평균이 국어 5등급, 수학 7.8등급, 영어 4.7등급, 국수형 평균 5.83등급, 전 교과 평균은 5.15등급입니다. 모의수능 3월 국어 A 5등급, 수학 A 5등급, 영어 A 3등급. 직업탐구는 3월에 모의평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 자료입니다. 인간발달 3등급, 컴퓨터 일반 5등급으로 평균 4등급입니다. 국수형 네. 합계는 4.3등급이 되겠습니다. 예, 비교 활동입니다. 학교 홍보요원 활동을 했고요. 동아리는 문화체험반, 백신반을 했고요. 치과에서 병원 현장 실습을 320시간을 했습니다. 그 다음 방과 후 활동, 봉사활동을 조금 했습니다. 교내 100일장에서 운문 부분에서 1등을 했고요. 성적 향상상을 받았고, 이 학생의 자격증은 정보기술 자격, ITQ, 아래 한글 A등급, 인터넷 B등급, 한글 파워포인트 A등급, 그리고 병원 코디네이터 과정과 심폐소생술을 수료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희망대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백석대학교와 방동대학교, 여주대학교 물리치료학과를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예. 자, 물리치료사를 희망을 하고 있는 학생인데, 선생님,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 활동 어떻게 좀 보셨나요? 우리 학생은 내신 성적 평균이 5.15등급으로, 그리고 3월 모의평가는 4.25등급으로 중위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시의 경우 물리치료과 학생은 내신 성적 합격 평균이 2, 3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현재 성적대로는 통학이 가능한 수도권 대학은 진학하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수시보다는 정시가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자, 어떤 점을 좀 보완하면 도움이 될까요? 우선 과제는 남은 3학년 1학기 기말고사를 잘 보는 것과 3학년 2학기 시험을 잘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을 말처럼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생기긴 그럼요. 하는데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특성화고 학생들이
3학년 2학기 성적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1, 2학년 성적만 반영하는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를 지원하는 학생들과 당연히 소홀히 할 것이고요. 특성화고에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서 취업을 나가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아하. 경우는 현장 실습을 나가서 학교 공부를 거의 하지 못하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성적이야말로 굉장히 열심히만 한다고 그러면 예.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기도 합니다. 네네. 지금 직업탐구 공부도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직업탐구는 한 과목 안에 2개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공부를 하면 되는데 한 과목 직업탐구를 저희 학생들이 3학년 초부터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공부를 한다고 하면 직업탐구도 이 학생 수준의 2등급까지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성적을 향상하되 특성화고의 특성을 확실하게 좀 이용하는 전략을 짜서 한다면 충분히 상승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 학생 지원 전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선생님? 대학 전략을 세울 때 나의 장점이 무엇인지 그걸 가장 잘 살펴야 될 것 같고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걸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내신 방법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학년 내신인지 1, 2학년 지정해서 반영하는지 또는 가장 우수한 학기만 선택을 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아하. 교과목도 전교과인지 주요 교과인지 우수 교과를 선택해서 반영하는지 그걸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2학년 내신만 반영한다면 이 학생도 수능에 올인해도 되겠죠. 네네. 지원한 대학이 3학년 내신을까지 반영하거나 우수 학기만 반영을 한다면 내신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이 3학년 1학기 내신은 4등급 정도를 목표로 했으면 좋겠고요. 네. 3학년 2학기 내신은 3등급까지 향상을 시킨다면 우수 2개 학기를 선택하는 대학에 지원하면 4등급하고 3등급, 평균 3.5등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식으로 좀 수능을 집중을 하면 좋을지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지원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수능을 2과목만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하. 내신과 수능을 다 준비할 수도 있고요. 2과목만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영어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와 직업탐구 2개에 집중한다면 성적 올리기가 훨씬 더 수월해 보입니다. 영어는 현재 A등급이긴 하지만 3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직업탐구를 2등급까지 향상시킨다면 평균 2.5등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대학 지원할 때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으로 아까 그 물리치료학과는 수도권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말씀 잠깐 비추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 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럼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네, 맞습니다. 물리치료과가 서울하고 인천권에 세 학교밖에 없습니다. 고려대, 삼육대, 가천대 세 곳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경기나 충청권으로 전문대학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학생이 지원해서 합격할 만한 대학들이 여러 곳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어떻게 지원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세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을 좀 보면 우리 학생이 이해하는 데도 쉽지 않을까 싶거든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의 특징, 그리고 지원했을 때의 유리함, 불리함을 좀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이 백석대, 강동대, 여주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백석대는 수시고요. 특성화고교 특별전형입니다. 그럼 면접 40%, 학생부 60%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내신이 월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전형을 지원하는 건 좀 어려움이 따라 보이고요. 또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동대는요. 정시고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60, 수능 40이고요. 1, 2학년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학생의 내신이 조금 불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아하. 수능은 2개 영역, 가장 우수한 2개 영역, 영어하고 직탐을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지원해 볼 만합니다. 예. 여주대의 경우는 정시고요. 일반 전형입니다. 학생부 50, 수능 5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능을 이 국어, 수학, 영어만 2개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직탐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좀 불리합니다. 많은 대학들이 보건계 계열 학과는 직탐을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고요. 이 학교처럼 아예 탐구를 반영하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찾아볼 때 자세하게 찾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으로는 이게 전략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반영할 수 있는 학교를 찾아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 외에도 이 학생에 적합한 대학이 있다면 어느 대학이 있을까요, 선생님? 네, 3학년 2학기 성적 향상되는 전제하에 우수 학기를 반영하는 학교와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모두 정시 지원이고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대학교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안산대학교는 내신은 우수 한 개 학기만 반영합니다. 이 학생이 3학년 2학기에 좋은 성적을 거둔다면 내신에서 월등히 높아질 수 있고요. 수능은 국어, 수학, 영어 중 한 개, 직탐에서 한 개입니다. 그래서 수능 2과목만 준비한다면 여기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충남 도립 청양대학 작업치료과입니다. 이 학교는 학생부 40, 수능 60%이고 내신 반영은 3학년 성적을 50%를 반영합니다. 1, 2학년 성적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3학년에서 성적을 향상시킨다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학교는 조금 어려운 점은 국수, 영탐 4과목을 반영합니다. 2과목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점에서는 불리하지만 이 학교가 비교적 수도권에서 멀리 있고 또 물리치료과가 아니라 제가 작업치료과를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업치료과가 물리치료과보다는 성적이 낮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보이고요. 이 학교의 매력은 도립대학으로 반값 등록금입니다. 그런 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대전보건대를 추천을 해주시네요. 네, 대전보건대는 학생부 40, 수능 60%이고요. 그 다음에 수능 반영은 국수, 영탐, 직탐을 반영해서 2개 영역만 반영하기 때문에 이 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이 학교까지 반드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있죠? 네. 네, 물리치료과를 중심으로 해서 또 다른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주셨는데 수시와 정시에서는 정시를 좀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3학년 2학기 내신 성적까지 좀 꼼꼼하게 잘 챙기자란 말씀하셨어요. 잘 이해하고 있나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근데 우리 학생은 보면은 전 영역 그 수능에서의 국어, 수학, 영어를 모두 A형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 전문대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전문대 경우 A, B형 선택의 폭이 어떤지 박무 선생님 좀 알려주시죠. 네, 일반적인 4년제 대학보다 사실 전문대학이 선택의 폭이 좀 넓습니다. 네. 왜냐하면 B형을 고집하는 대학은 없고요. A형을 고정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A, B형을 모두 열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다는 걸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이제 B형을 열어놨을 때 B형이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B형에 가산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A형 성적이 더 올릴 수 있는데 B형으로 간다. 이건 좀 무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꼼꼼히 따져봐야 될 텐데요. 예를 든다면 B형과 A형의 성적 차가 내가 등급이 1.5등급 이상이 난다. 이렇다면 가산점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은 또 이게 또 유불리가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A형과 B형을 다 응시를 한 성적을 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과 좀 구체적으로 좀 성적을 따져본 다음에 가산점으로 인해서 내가 얼만큼 득이 되는지를 보고 나서 B형으로 옮겨가는 것 또는 A형으로 옮겨가는 것을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A형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영어 성적 어떻게 보완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아, 영어를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보고자 했을 때 선생님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까요? 영어 성적을. 네,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표를 분석해 보니까 읽기와 쓰기에 비해서 말하기와 듣기가 약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영어 45문항 중에 22문항이 듣기하고 말하기입니다. 비중이 커진 만큼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모의고사 음성 파일을 듣고서 자기가 안 들리는 부분이 자기가 모르는 단어였다라고 한다면 그 단어를 외워야 될 것 같고요. 대본을 보니까 아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안 들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발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경우는 발음을 익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 부분이 다 들릴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내일 저녁에 매일 밤 10시 저희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 공부법을 마련을 하는데요. 영어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또 내일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내일 이 시간도 좀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보시겠어요? 네, 당연히 봐야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이메일로도 차근히 또 보내드릴 테니까 차근히 살펴보시고요. 오늘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물리치료사 꿈이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우선 3학년 내신 성적을 꼭 올리셔야 되겠는데요. 이번 기말고사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2학기에 다른 학생들의 그 준비 태도, 그 특성을 좀 이용하셔가지고 꼭 성적을 좀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은 영어와 그리고 직업탐구를 중심으로 수능을 2개 영역을 집중 관리를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년이나 과목수 등 범위로 인해서 유불리가 달라지는, 그래서 유리한 쪽 대학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각을 좀 넓혀서요, 경기와 충청권에 있는 대학들도 지원을 고려하는 게 좋겠고요. 목표 등급으로는 내신은 3학년 1학기를 4등급, 그리고 3학년 2학기는 3등급을 목표로, 그리고 수능은 영어는 100분위 를 80, 직업탐구는 2등급을 목표로 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추천 대학으로는요, 정시에 안산대 물리치료과, 그리고 충남 도립청양대 작업치료과, 그리고 대전보건대 물리치료과를 추천합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오늘은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기계공학의 꿈 많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일찌감치 연락 주셨습니다. 고마워요. 어떤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 어떤 궁금한 점이 있나요? 제가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공학에 관심이 많아서 신청하게 되었어요. 네,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계열로 진학을 하고 싶고, 자, 앞으로 그럼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 선생님께서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실 텐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서홍석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분석해 보면 1학년 때 평균 등급이 국어 5.5등급, 수학 4.5등급, 영어 4.5등급이고 국영수 과학은 4.37등급입니다. 전문교과는 성취평가제 성취도로 B와 C 사이에 있고요. 작년 9월에 봤던 전국연합학력평가를 보면 국어, 수학, 영어 1학년이나 다 AB형이 없습니다. 4등급, 4등급, 3등급이고 과학탐구는 3등급이라 평균 3.5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자, 비교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방송, 영상, 축전, 행사 진행 도우미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 스피치 앤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여를 했고 단국대학교 탐방, 그 다음 방과후학교 120시간, 그리고 수상은 학력우수상 4회에서 수상한 상태입니다. 1지망은 아주대학교 기계공학 전공, 그 다음에 2지망도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2학년 학생입니다. 앞으로 대학 진학을 꿈꾸고 있고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비교과 그다음 수능 성적을 분석하기 이전에 학생이 지금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방송통신과 관련된 학과이고요. 그다음 올해부터 바뀐 게 이제 뭐냐면 대학에서 기준 학과라는 걸 가지고 학생들의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가봤는데 교육 과정을 가지고는 이 학생의 기준 학과를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공업계열 기준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는 기계과, 어떤 경우는 전자기계과, 어떤 경우는 통신과, 어떤 경우는 전자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교 교무부장님이나 진학 담당 선생님께 우리 학과의 기준 학과가 어딘지 먼저 여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내신 성적은 당연히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내신 성적 현재 중하위권 학생입니다. 그래서 4등급 대 학생인데 2학년 때 모두 다 1등급 맞고 3학년 1학기 때 1등급 맞고 이러면 3학년 2학기가 되었을 때는 한 2.5등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학별 고사를 보는 적성고사 전형이나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성적이 올라간 걸로 보일 테니까 조금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 학생은 전문교과에서는 지금 1학기보다 2학기가 성적이 높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건 내신 성적 상승, 이게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음 비교과를 분석해보면 생활기록부 안에 나와 있는 내용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활동을 많이 안 했을 수도 있고 꿈이 결정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독서를 한다든지 또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와 관계된 활동을 찾아가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계획해야 되고요. 그 다음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그 다음은 그것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이게 나의 진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반드시 기록을 해놓아야 나중에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좀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능 성적을 분석해 보면 아직 1학년이기 때문에 2학년이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긴 그렇고요. 수능 성적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능은 수시 모집에서는 최저학력 기준으로 작용하고요. 정시에서는 수능이 합격의 주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생이 궁금한 게 이제 저는 수능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AB형을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학생 수능 공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수능 공부 학교에서 방과 후에 남아가지고 외국 교사분들이 와가지고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네, 학교 방과 활동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A형과 B형 선택형 수능이라는 건 알고 있죠? 네, 혹시 어떤 것으로 선택을 했을까요? B형이요. B형으로 선택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B형을 선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예. B형이라니까 좀 애매모호한데 국어는 A형, 수학은 네. B형, 영어는 B형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달라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고등학교가 지금 취업 중심으로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을 통해서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준비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이 어떤 유형을 하는지를 보고 수능을 어떻게 보는지를 보고 성적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말씀을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2학년이니까 우선 내신에 신경 써라. 이런 말씀 같습니다. 나중에 선택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신 성적 꼭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아주대학하고 경희대학교입니다. 선생님 이들 대학의 특징 그리고 우리 학생이 이들 대학에 희망을 할 때 좀 유의할 게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대학교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수시에서 뽑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능으로만 뽑고요. 정시 가군으로 넘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다시피 수능이 국어가 A형, 수학 B형, 영어 B형, 탐구는 20% 이렇게 반영되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기계공학과이기 때문에 일단 기준 학과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2014 전형 기준이니까 2015 전형에서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경희대학교 기계공학과인데요. 이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정시 나군에서 뽑습니다. 서류평가가 이제 50% 반영이 되고요. 수능은 공과대학 전체가 수학 B가 높습니다. 35%. 그 다음 직업탐구가 25%로 좀 높은 편입니다. 서류평가는 학교생활 기록부 들어가고요. 교사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그리고 입증 서류 및 실적물 등 잠재 역량과 학업 적성 역량으로 나누어 평가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준학과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이 생각을 하고 있는 아주대와 경희대 기계공학과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 말씀과 그리고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그 전형 방법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더 노력해야겠다는 다짐은 했는데,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학습 계획을 좀 함께 세워봐 주시면 어떨까요? 네. 이 학생 같은 경우 3학년 때 수시 모집을 생각한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게 내신 성적 향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학년과 3학년 때 모두 다 1등급 맞는다 생각을 하고요. 한 2.5등급 정도 나오면 적성고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게 내신 성적, 그 다음에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할 것,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것, 그리고 진로와 관계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을 고려한다 그러면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능 성적 향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뻔하죠. EBS 교재를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게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을 위해서 지원 유형별로 꼼꼼하게 전략을 좀 짜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렇다면 목표는 어느 정도를 두고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수시 모집이면 내신은 2.5등급 정도 나올 수 있도록 2, 3등급 정도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정시 모집은 국어 A형, 수학 B형, 영어 B형, 그다음 직업 탐구 영역 이렇게 해서 3개 영역 중에서 4개 영역 중에서 3개 영역이 3등급 이내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린 이유는 서울시립대학교가 학생부 30%와 수능 70% 전형으로 해서 뽑는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그리고 경희대학교는 서류가 또 작용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하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수시는
내신 등급 2, 3등급 정도로, 그리고 정시는 지금 3등급 이내를 좀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수능 잘 이해했어요?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나요? 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앞서 수시 모집을 고려할 경우에 뭐 대학별 적성고사라든지 또 대학별 면접고사, 또 입학사정관 전형 이런 좀 다양한 전형들이 다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학생이 조금 더 집중을 해보자면 어떤 거에 좀 집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내신 성적 올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학생부 성적이 2.5등급 정도 된다면 적성고사 전형을 많이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적성고사를 보는 학교가 전체 5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명지대학교는 적성이 50% 반영되고요. 그다음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적성이 70% 반영되고요. 그리고 수원대도 적성이 50%, 그다음 을지대학 같은 경우도 적성이 50%, 한성대학 같은 경우도 적성이 50%가 됩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기 때문에 좀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이 좀 약한 학생부 성적을 적성고사로 많이 할 수 있으니까 적성고사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적성고사 전형을 좀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 해주셨는데, 자, 이 특성화고 특별전형의 경우 적성고사는 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 우리 학생이 좀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박문수 선생님 좀 조언해 주실까요? 네, 지금 뭐 성욱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셨던 게 바로 내신 성적의 향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적성고사의 유형이 바로 교과형 적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적성고사를 시행하는 대학은 많지만 그중에서 특성화고 특별전형에 해당하는 학교들은 5개 대학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원하게 되면 충분히 아마 지원하는 것에 무리가 있지 않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준비를 한다는 것은요, 우선 교과형 적성이니만큼 우선 교과적인 기본 능력을 좀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그 내신 성적을 2등급, 3등급대로 만드셔야지만이 기본적인 교과 적성에 대해서 점수를 딸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또 유리한 점은요, 일반계 학생들과 동일한 유형의 적성고사를 봅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렵다고 볼 수 있겠는데, 대신에 이 전형에선 특성화고 학생들만 지원합니다. 성욱 선생님께서 아까도 저희가 이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뭐였냐면 성적이 컷이 좀 낮습니다. 절반만 맞아라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학생들께 절반 정도의 성적을 맞는다면 충분히 적성고에 승산이 있기 때문에 교과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유형별로 학습을 하시고 이 순서로 준비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엔 적성 전형 역시 내신 성적의 향상을 통해서 꾀할 수 있는 그런 전형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은데, 중간고사는 잘 치렀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네, 잘 봤어요. 1학년 때부터 올랐어요? 조금. 아유, 올랐어요. 잘했습니다. 기말고사에는 더 많이 오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금부터 마음 다잡고 열심히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 같거든요. 꾸준히 성실하게 좀 노력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화 주셔서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우리 학생을 위한 맞춤 전략입니다. 우선은 합격을 하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내신 성적을 2학년과 3학년 때 꼭 올리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신을 올리면 적성고사 준비라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대학별 적성고사 준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적성고사 준비할 때는 기출문제의 유형을 먼저 분석하시고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그림으로는 수능 성적을 향상하는 것도 큰 방법이 되겠고요. 목표라는 등급으로는 내신에서는 2, 3등급을 목표로, 그리고 수능에서는 국어 A, 수학 B, 영어 B, 직탐 이렇게 4개 영역 중에 3개 영역을 3등급 이내로 맞추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상담 시간을 좀 마련해 봤는데 성욱 선생님께 좀 끝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2014학년도 입시에서 우리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특별 전형 규모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예, 2013학년도는 7,240명이 되고요. 2014학년도는 6,631명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조금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아무래도 특성화고 학생들의 특성을 그대로 좀 살려서 취업을 장려하는 분위기인데 그 점을 좀 확실하게 좀 우리 학생들이 캐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택 특성화고 학생을 위한 수시 전형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 시간을 마련해 봤는데요. 서홍석 선생님 그리고 이원복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금요일은 저희 공부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6월 모의평가 대비 내일은 영어 영역을 주제로 함께 특강을 마련을 해봤으니까요. 영어 영역에 있어서 성적 향상을 꾀하는 학생들 내일 이 시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